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코로나 시대 이후 적응지수를 높여야 세상을 이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지수 높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적응지수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적응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IQ, EQ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정지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IQ, 지능지수. 그 다음에 이제 AQ라고 하는 게 적응지수입니다. 적응지수는요, 변화하는 상황을 빠르게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이거를 사전적인 뜻은 이제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코로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코로나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전 세계를 뒤덮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어떤 이런 환경이 되리라고는 누가 감히 꿈이라도 꿨겠어요. 진짜 어떤 영화에서나 그냥 나오는 얘기였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세상이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적응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도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상황이 또다시 우리에게 덮쳐오고 닥쳐올 거라는 거는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이제 그런 변화에 대응을 빨리 하는 사람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적응지수가 높은 사람을 어떤 그런 인재상을 선호할 거다.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도 아니면 어떤 경력 사원들을 뽑을 때도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직원들도 그 안에서 경쟁력 있게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적응지수가 뛰어나야 된다라는데 전부 다 동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변화하는 시대에 경쟁력의 힘,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는 적응지수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자, 5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지금 회사에 다니는 특히 신입사원들,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지금은 단어 하나 더 외워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응지수를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때, 그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호기심을 가져라. 호기심을 갖는 거래요.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는 뭔가 하면 미래에 관련된 어떤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방법,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다 적는 거예요. 미래에 이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에 그럼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걸까? 그러면 미래의 어떤 결혼식 풍경은 어떤 걸까? 예를 들어서 미래의 어떤 교육 풍경은 어떤 걸까? 미래의 어떤 회의 풍경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우리 왜 그런 전시회 같은 거 대규모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페어 이런 거, 무슨 그런 박람회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정말 스포츠 경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걸 대처하는지, 기술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심리학적인 어떤 정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여서 밥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면 정말 혼자서 먹고 아니면 같이 먹더라도 서로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차단될 만한 그런 식당의 구조는 어떻게 될지, 내가 이제 인테리어나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을 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뭐를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게 호기심의 발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친구가 지난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영어 강사예요, 그 친구는. 근데 안 되겠어 도저히. 이제 드디어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영어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드디어 개발해야 되겠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집합해서 이제 영어 교육하는 건 도저히 앞으로도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그런 온라인 시장도 이제 커져 있고 어떤 대형 브랜드들 위주니까, 그럼 그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될까? 이 친구는 이제 이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호기심을 갖는 거죠. 이 와중에 내가 가장 경쟁력 있게 이 영어 사교육 시장을 파고들 온라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이제 막 매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친구는. 그런 것처럼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AQ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난번에 굉장히 또 그 제가 인상적이었던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그 이제 저처럼 이제 혼자 일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1인 창업자들, 1인 기업가들은 이제 어딘가로부터 계속 제안이 오고 그 제안이 굉장히 서로가 적당한 조건인지를 확인을 해서 같이 뭐 임시적으로든 아니면 장기적으로든 이제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제안이 왔나 하면 지금 판촉물로 쓸 건데 이제 거래처나 이런 쪽에 이제 그 판촉물, 선물 이런 걸로 이제 프리미엄 선물로 줄 건데 그 제 영상을 선물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선물로 유료로 그들에게 이제 잘 선물로 이제 판매할 수 있을까? 저는 판매하는 거고 그들은 이제 그거를 사서 그들한테 이제 선물로 줘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선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저한테 이제 물어온 거예요. 그걸 팔 수 있느냐? 그것 듣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아, 이런 온라인 영상을 선물로 누구한테 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너무 변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선물조차 어떤 온라인 영상을 선물로 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정말 호기심을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제 어떤 거를 저한테 의논을 해왔냐면, 이 친구는 이제 심리학 공부하는 친구인데,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만나지 못하고 계속 너무 조심해야 되고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우울증 생기는 거를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그게 더 이제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블루 계열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의 병, 어떤 그런 증상들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런 쪽으로 전문으로 해서 어떤 심리 상담, 그 심리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거는 호기심을 갖는 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랑 관련된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분야에서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아이템은 뭘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 정말 호기심의 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어떤 적응이 그야말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건 될까?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건 과연 먹힐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는 거. 적응 지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호기심을 갖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집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적응 지수, 어디에 잘 적응한다는 건요. 거기 한번 딱 꽂히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성취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시대가 이렇게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장고하고 막 길게 계획을 잡고 고민을 하면, 그래서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고 시작해요. 이미 세상은 또다시 변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연구하고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어떤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라는 게 뭐예요? 한번 변하고 뭐 옛날에 정말 옛 시절처럼 한번 변하고 정말 아주 오랜 시절 있다가 또 변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급변하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성과물을 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나의 모든 에너지를 한 군데 딱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과물을 내서 이거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화에 또 집중해서 또 다른 성과물을 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니까요. 그러면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건 어떻게 할 건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스마트폰, 어떤 그런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적인 근력이 필요한 건데, 정신적인 근력이 필요할 수 없게끔 너무나 이미 정보는 이렇게 찾는 대로 다 쏟아져 들어오고, 내가 생각에 힘을 키우기도 전에 이미 정보는 넘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이렇게 뇌를 움직이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돼요, 사실. 그래서 집중력을 키우는 거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셀프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셀프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나 하면요. 스마트폰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절대 보지 않겠다. 인터넷 보지 않겠다. 이런 시간을 늘려야 돼요.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보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죠. 밥 먹을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아침에 화장실 들어가서도 또 가지고 들어가고, TV 보면서도 핸드폰도 핸드폰대로 보고, 막 듀얼로 보고, 막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중력을 키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의지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보지 않고,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내가 핸드폰을 보지 않고 나는 책만 볼 거야. 아니면 신문만 볼 거야. 아니면 뭐 운동만 할 거야. 운동하면서도 여기다 다 꽂고 하잖아요. 진짜 뭐 막 한참 걸어가면서, 저는 한참 운동하는데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참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다 없애고 내가 어딘가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리포트만 쓸 거야.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뭐만 할 거야. 이제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사에서도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리포트를 쓰거나 뭔가 이제 디자인을 하거나 뭔가 이제 거래처에 뭐 이메일을 쓰거나 이러면서 중간중간 뭐 문자 오면 보고 또 뭐 메일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아예 습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접어버리고 자, 지금부터 30분, 지금부터 1시간, 지금부터 2시간 이것만 한다라는 걸로 집중력을 기르는 습관을 본인 스스로에게 들이는 게 적응 지수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훈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만약에라는 질문을 하래요. 만약에라는 질문.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경험이나 성과에 우리가 이제 머물러 있으면 사실 앞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안락지대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걸 가정하고 이제 대비하는 어떤 그런 버릇을 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적응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이라는 질문 그렇게 하면 되면 나로 하여금 어떤 여러 가지 미래를 이렇게 예상해보고 그려보고 이럴 때 어떻게 되지? 이럴 때 어떻게 되지? 대비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 회사를 그만두면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뭘 배우고 아니면 뭘 준비를 해서 이런 걸 한다. 뭐 사업을 한다. 아니면 프리랜서가 된다. 아니면 책을 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다시 자격증을 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체를 지금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사업체를 갑자기 접어야 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대비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만약에 애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지금 겨우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회사를 들어간 자식이 갑자기 안 맞는다고 회사를 그만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까? 만약에 이직 제안을 받는다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뭐 퇴직하고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어떤 그런 만약이라는 질문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해보는 거 적응 지수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모르는 것은 빠르게 인정하고 질문한다. 모르는 게 더 이상 창피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여러분들 요새 정말 생소한 용어들, 그다음에 생소한 어떤 그런 직업군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신문을 봐도 이렇게 생소한 용어들 또 생소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공상과학 보듯이 이제 미래에는 막 몇십 년 후에는 이런 직업들이 유망할 거야 라는 걸 이제 막 기사에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빠르게 모른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적응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고 이런 분들은 모르면서도 결코 입 밖으로 모른다는 얘기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니고 정말 아는 게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모른다는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수치스러워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입니다. 모른다는 거를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지요? 라고 하는 게 적응지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몰라도 모른다는 거는 결코 창피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때 물어보고 배우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응지수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번째는요.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라. 그 간디가 그랬대요. 나 자신을 0으로 줄여야 한다. 간디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절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걸 이제 저장할 때 똑같은 제목이 있으면 똑같은 제목이 있습니다. 덮어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컴퓨터에 나오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덮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나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지식 창고가 있는데 너무나 이제 많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막 다시 배움으로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걸 다시 저장할 때는 홍길동의 지식 창고 있는데요. 덮어 쓰실래요? 물론이죠. 덮어 써야 되는 거죠. 덮어 쓰겠다. 예스.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내 경험이나 지식도 아주 중요해요. 그거는 돈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적으로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이고 예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줄 몰랐던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지금은 어떤 세상이지? 지금은 내가 뭘 배워야 되지? 어떤 거를 연구해야 되는 걸까? 이거를 오늘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번 한 달만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적응 지수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태도였어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이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히 많이 급변하는 이제 세상인데요. 이 시대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가장 중요한 어떤 인재들이 가져야 할 힘이 어떤 걸까? 바로 적응지수입니다. 그 적응지수 높이는 기업에서 나중에 가장 이제 인재로 뽑을 만한 그런 적응지수 높이는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적응지수 많이 높이셔서요. 그리고 이 적응지수 지금 나도 높여야 되고 후배들이나 자녀들한테도 이제 빨리 이제 막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적응지수 높여서 이 시대를 코로나 이후 시대를 아주 지혜롭게 잘 적응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스스로 응원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